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비여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죠. 지난달이죠. 6월 19일 날에 경찰이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여기 따르면 일반 지역은 3만원,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은 6만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9만원의 과태료 기준이 신설되고, 이거는 7월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르면 내년 초에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정부의 정책을 무지성 반대하려는 영상을 만들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정말 궁금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법안을 왜 만들지? 이 법안의 핵심은 운전자가 없는 오토바이도 단속이 가능해진다는 점인데요. 기존에도 범칙금은 부과할 수 있었지만 현장에서 운전자를 적발해야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를 단속합니다.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현장에 운전자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자치단체에선 단속 권한이 없어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로 이관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해도 위반 현장에 운전자가 없어서 범칙금 부과도 어려운 실정이었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경고장, 준법 운행, 리플레이, 현수막 등 그 다양한 방법으로 근절에 노력해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재 수단인 과태료 부과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자가 없어도 불법 주정차된 이륜차를 발견하는 즉시 차주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륜차도 승용차처럼 황색 점선에 5분 이내로만 정차해야 하거나 별도의 허용 구역에만 주정차하는 등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정확히 20년 전인 2006년, 일본은 이륜차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단속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민간 주차 감시원을 도입했죠. 운전자가 없어도 번호판만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들이 바로 일본의 주차 단속을 책임지는 존재 미도리무시, 한국어로 초록벌레라고 불리는 주차 감시원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단속원이 아닙니다. 일본의 주정차 문화를 뿌리째 바꿔놓은 상징적인 존재이자 일본 시민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정말 끈질기게 달라붙는 벌레만큼 지독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운 뒤 자리를 비웠다면 최대 18,000엔, 우리 돈으로 약 18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 결과 단속 건수는 기존에 비해서 50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죠. 불법 주차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작 합법적으로 세울 곳은 없었던 겁니다. 도심에는 자동차 주차장은 있지만 오토바이 주차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라이더들이 주차장을 찾아서 도시를 계속 돌아다니거나 목적지 방문 자체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배달 기사들은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다음에 이륜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라이더들의 불만도 굉장히 커졌죠. 상가에서는 고객들이 오토바이를 세울 곳이 없어서 발길이 줄었다면서 매출 감소를 호소하기도 했고요. 현재 우리와 같은 모습이죠. 하지만 배달 시장이 과거에 비해 훨씬 커진 현 시점의 우리와 비교하면 일본의 문제는 오히려 훨씬 작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부랴부랴 정책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단속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을 대폭 늘렸습니다. 혼잡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역 주변, 상업 지역, 공용 주차장, 고가도로 아래 유휴 공간까지 활용해서 이륜차 전용 공간을 만들었고, 신축 건물, 대형 상업 시설에는 오토바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주차장 사업자들도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단속 방식도 달라졌죠. 교차로나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처럼 안전과 직결되는 곳은 더욱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상권과 생활권에서는 주차 공간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 결과 불법 주정차는 감소했고 교통사고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단속의 성공이 아니었죠. 단속은 필요하지만 합법적으로 주차할 공간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20년 전 우리보다 먼저 일본이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2026년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분명 줄여야 하죠. 그러나 라이더에게 세우지 말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답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과 시민의 불편 해소, 그리고 이륜차 이용자의 현실, 이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될 때 비로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다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폭증한 배달 수요와 함께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도 많이 늘었죠. 배달원이 식당에서 픽업을 하려면 바이크를 주차해야 하는데 바로 음식이 나오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죠. 길게는 10분 이상 매장에서 음식이 나오길 기다려야 하는 소위 조리대기. 이 조대가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배달비 몇천 원 벌자고 범칙금으로 몇만 원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심 속에 위험한 불법 주정차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주택가 이면도로를 차고지처럼 사용하는 대형 트럭과 버스, 교차로 모퉁이나 횡단보도 앞을 가리는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이든 뭐든 그냥 갓길에 주차를 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정말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차량, 이런 곳에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반면 많은 라이더들은 목적지에 도착해도 합법적으로 오토바이를 세울 공간을 찾지 못해 난감한 상황을 자주 겪습니다. 여러분,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의 정책은 어떤 방향이어야 할까요? 위험도가 높은 불법 주차는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고, 또한 이륜차도 지켜야 할 규칙은 분명히 적용하되 그에 앞서 전용 주차 공간도 함께 늘려가는 것, 저는 이것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속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주차장 한 칸이면 오토바이가 많게는 5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예산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라이더 역시 예외가 돼서는 안 되죠. 하지만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 이건 역시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태료가 먼저일까요? 주차장이 먼저일까요?